자, 노동시장 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자, 우리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을 이제 보시면, 자, 노동 수요는 노동의 한계 생산량 하고요. 실질 임금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그런 설명 이제 쭉 들으셨죠? 자,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만약에 한 명 고용할 때마다 50원씩 비용이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럼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우리 생산량이 처음에 한 명은 100원, 100원이 생산량이 늘는데요. 두 번째 두 명 고용하면 그 두 번째 한 명을 더 고용하면 95밖에 안 늘고, 세 번째 한 명 더 고용하면 뭐 90만큼 늘고, 85, 80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져서 언제까지 고용량을 더 늘리고자 하냐면, 자, 우리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50원 들어갔는데 생산량이 50원이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 고용량을 늘리고 한 명을 더 늘려서 50원 들어가는데 45원밖에 안 늘어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량하고 실질 임금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실질 임금과 고용량의 평면에서 우하향하죠.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노동 공급은요,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죠.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낮은 실질 임금 수준,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 그렇죠? 자, 우리 임금이 낮은 우리 뭐 실제 환경에서도 봐도요. 그 우리 뭡니까? 알바몬이나 뭐 이런 데만 들여다보면 임금이 예를 들면 최저시급 주는 그 중소기업 조그만한 데 이제 보면 최저시급 주는 데보다 만약에 단돈 뭐 시급 500원이라도 더 주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막 지원이 몰려요. 그러니까 여기 임금을 조금만 높여도 고용량이 확 늘어나요. 자, 근데 대기업 쪽으로 와서 임금이 막 높은 쪽 가잖아요. 그럼 조금 늘리고 다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쪽은. 자, 그래서 낮은 실질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 구성이 완만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탄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차 수직에 가까워져서 여기는 탄력성이 작아진다. 그렇죠? 연봉 뭐 8천이나 9천이나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대부자금 시장. 자, 대부자금 시장 오게 되면, 자, 우리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실질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여기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수요 곡선은,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그 수요 곡선은요. 자, 요쪽은 탄력성이 크고요. 요쪽은 탄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반면에 우리 공급 곡선은 어때요? 자, 요쪽이 탄력성이 크죠. 완만하니까. 이쪽은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실질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대부자금 거래량의 변동성은 크겠죠. 탄력성이 크면 거래량은 변동성이 무조건 커요. 그죠? 자, 실질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면 비탄력적일 때는요, 이자율만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은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대부자금 수요. 자, 수요의 실질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통화 정책의 효과는 돈을 풀어봐야 좀 적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죠. 수요를 늘리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앙은행의 통제, 정부 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 조세가 낮을수록, 자본시장이 발달될수록 국가 간의 자본 이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실질 이자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일단 해외 부문으로부터 그 자금 유출입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입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보시면, 자, 환율의 탄력성이 작으면, 자, 우리 탄력성이 작으면 어때요? 환율, 가격은 조금만 가격을 많이 움직여도, 우리 뭐 계속 그렇잖아요. 완만한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을 조금만 키워도 거래량이 확 늘자. 그렇죠? 근데 비탄력적인 구간은 어때요? 가격을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거래량은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탄력성이 작으면 우리 그 환율, 가격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외환 거래량의 변동성은 작다. 탄력성이 크면 그 반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자, 변동 환율제 하에서 자, 중앙은행은 각국의 본원 통화와 통화 공급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자, 그래서 자, 본원 통화와
통화 공급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파급 효과에 대한 위험보다는 이게 통계력이 크니까 환율 변동 자체가 국제교역이나 해외 투자 등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